这就是韩国的技术吗？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운 좋게 성장한 나라로 생각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금방 따라잡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 제가 불과 사흘 후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전하입니다. 올해 55세고요. 중국 선박집단공사 강난조선소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교 선박공학과를 나왔어요. 1992년 졸업하고 바로 강난조선소에 입사했습니다. 벌써 32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네요. 처음 입사했을 때 강난조선소는 작은 조선소였어요. 직원 500명 정도. 만드는 배도 소형 화물선이 전부였죠. 그때 중국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고작 5%, 선진국에서 쓰다 버린 낡은 기술로 값싼 배나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까지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꿈도 못 꿨죠. 당시 제 월급은 500위안,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였어요. 좁은 기숙사에서 동료 셋이 같이 살았습니다.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밥은 회사 식당에서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졌습니다. 강난조선소도 그 혜택을 받았죠. 새 도크가 건설됐어요. 최신 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도 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어요. 저는 그때 생산팀 차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중국이 강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폭발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이 급증했어요. 벌크선, 유조선 수요가 하늘을 찔렀죠. 한국과 일본 조선소는 일감이 넘쳐났습니다. 납기가 3년씩 밀렸어요. 급한 선주들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가격을 낮췄습니다. 한국보다 20% 싸게. 품질은 떨어졌지만 선주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급했으니까요. 물량이 쌓였습니다. 경험이 축적됐어요. 저는 그때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0대 초반이었죠. 회사는 빠르게 커졌어요. 직원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도크도 3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2010년 중국 조선업 점유율 40%, 한국을 따라잡았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해냈구나. 2015년 조선업 불황이 왔습니다. 세계 발주량이 급감했어요. 한국과 유럽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밀어줬어요. 적자가 나도 계속 생산했습니다. 일감이 끊기지 않도록 국영기업들이 발주했어요. 한국 조선소가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 중국 조선소는 버텼습니다. 저는 그때 부사장이 됐어요. 48세였습니다. 회사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가 적자라는 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누적 적자 30억 위안. 한국 돈으로 5천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보전해줬습니다.
계속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과 유럽이 주춤한 사이 우리가 더 커지라는 거였죠. 그 전략은 먹혔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췄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해운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10배 뛰었어요. 선주들이 앞다퉈 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중국이 그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2024년 중국 조선업 점유율 53%, 세계 1위였습니다. 2위 한국은 30%, 우리가 압도적이었어요. 강난조선소도 호황이었습니다. 수주잔고가 80억 달러를 넘었어요. 앞으로 3년치 일감이 확보됐죠. 직원도 1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부사장으로서 생산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32년 전 월급 8만 원 받던 신입사원이 이제 부사장이 됐어요. 500명 작은 회사가 1만 2천 명 대기업이 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5%에서 53%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6월 어느 날이었어요. 재무팀장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부사장님, 1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매출 120억 위안, 영업이익 1억 5천만 위안, 이익률 1.25%.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25%? 거의 본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제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모두 상승했어요. 하지만 성과는 못 올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만 하고 돈은 못 버는 겁니까?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조선사들과 비교하면 저희는 형편없습니다. 한국요? 네. HD 현대중공업 1분기 이익률 15%, 삼성중공업 12%, 하나오션 10%, 저희의 10배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배? 한국은 물량도 적은데 이익률은 10배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물량은 우리가 더 많은데 왜 한국이 돈을 더 버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재무팀을 불렀어요. 한국 조선사들 분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왜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중 조선업 수익성 비교 분석. 내용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한국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LNG선 비중이 35%, 단가가 한 척에 2,500억 원이었어요. 반면 우리는 LNG선 비중이 10%, 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있었죠. 단가가 한 척에 800억 원, 3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척수를 만들어도 매출이 3배 차이 나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익률이었습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은 경쟁이 치열해요. 중국 조선소끼리도 가격을 깎아먹습니다. 그러니 이익률이 1%밖에 안 나오는 거였어요. 반면 LNG선은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기술이 어려워서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익률이 15% 이상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물량 싸움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기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CEO가 말했어요. 강난조선소 상반기 실적입니다. 매출 250억 위안, 영업이익 3억 위안, 이익률 1.2%,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익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HD 현대중공업 이익률 15%, 삼성중공업 12%, 하나오션 10%, 강난조선소 1.2%,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한국은 돈을 버는가?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LNG선 때문입니다. LNG선? 네. 한국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LNG선에 집중합니다. 한 척에 2,500억 원이고 이익률도 높죠. 반면 우리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위주. 한 척에 800억 원 정도예요. CEO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LNG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올해 41척을 수주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8척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품질입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어요. 호주, 중국산 LNG선 CESI 칭다오 입항 금지. 후둥중하 건조 LNG선 동력 개통 고장으로 터미널 봉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업계 치부였거든요. CEO가 저를 봤어요. 왕 부사장,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술 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LNG선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임원이 반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량은 더 많지 않습니까? 세계 1위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량과 기술은 다릅니다. 우리는 싸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 비싸게 적게 만들지만 이익은 더 많이 남깁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술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최소 10년. 10년은 너무 깁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카타르 에너지에서 연락 왔습니다. LNG선 20척 발주한다고 합니다. 20척? 네. 입찰 참가 의향이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준비합시다. 20척이면 6조 원 규모였습니다. 대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경쟁사가 누굽니까? 한국 빅3입니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중국에서는 후둥중화하고 저희요.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8월 초 저는 카타르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였어요. 인천공항에서 환승 대기하는 이 시간 동안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화장실, 면세점, 게이트,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더군요. 저는 생각했어요. 공항만 봐도 나라 수준을 알 수 있구나.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 됐어요.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강난조선소 LNG선 건조 실적. 총 17척 인도, 현재 8척 건조 중. 너무 적었습니다. 한국은 500척이 넘는데. 하지만 우리도 나름 경험을 쌓았어요. 품질도 개선됐습니다. 가격도 한국보다 10% 쌌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타르 에너지 본사로 갔습니다. 거대한 빌딩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든 현대식 건물.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조달팀장 알리 알사디가 우리를 맞았어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왕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강난조선소는 1949년 설립됐습니다. 75년 역사를 가진 중국 최대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LNG선을 건조했습니다. 총 17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현재 8척을 건조 중입니다. 알리가 끼어들었어요. 17척이라고 했습니까? 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경험을 쌓아왔어요. 알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 HD현대는 48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34척. 하나오션은 156척.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 전체를 합쳐도 100척이 안 되는데 한국은 한 회사가 487척. 30배 차이였어요. 알리가 계속 물었습니다. 운항 중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부 선박에서 경미한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해결됐습니다. 경미한 문제요? 알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작년 11월 CESI 칭다오가 동력 개통 고장으로 호주 터미널을 일주일간 봉쇄했습니다. 호주 해사안전청은 6개월간 입항을 금지했죠. 이것도 경미한 문제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알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왕 부사장님, 저희는 사실만 필요합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연간 7,700만 톤의 LNG를 수출합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에요. 한 척의 선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조선소하고만 거래합니다. 검증된.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알리가 물었습니다. 귀사의 LNG선 정시 인도율은 얼마입니까? 75%입니다. 한국은 95%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균 건조 기간은 32개월입니다. 한국은 28개월. 또 졌습니다. 사고율은 8%, 한국은 1%. 완패였어요. 알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 부사장님.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완전히 박살났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팀장님, 중국 프레젠테이션 어땠어요? 글쎄, 별로였어. 경험도 부족하고 사고도 많고. 역시 우리가 유리하네요. 당연하지. 카타르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중국은 아직 멀었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명의 한국인이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 정장 차림. 아마 HD현대나 삼성중공업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가 중국인인 줄 모르고 한국말로 얘기한 거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아직 멀었어요. 신뢰를 받기에는. 다음 날 한국 HD현대중공업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참관했어요.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HD현대 부사장이 단상에 섰어요. 50대 중반 자신감 넘치는 표정. 카타르 에너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됐습니다. 52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조선소입니다. 우리는 1992년부터 LNG선을 건조했습니다. 32년간 총 487척을 인도했습니다. 487척. 그 숫자가 귀에 박혔어요. 단 한 척도 중대 사고가 없었습니다. 정시 인도율 98%, 평균 건조 기간 28개월, 업계 최단 기록입니다. 알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신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HD현대 부사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멤브레인 화물창 설치 정밀도는 0.1입니다. 누설 사고 제로, 제액화 시스템 효율 98%, 연료 소비업계 최저.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카타르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집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팔려고 했고 한국은 신뢰를 팔고 있었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카타르 에너지 LNG선 20척 발주 결과, HD현대중공업 8척, 삼성중공업 6척, 하나오션 3척, 한국이 17척을 가져갔습니다. 중국은 후둥중하 2척, 강난조선소 1척, 그것도 가격을 10% 낮춰서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완패였어요. 17대 3. 압도적 차이였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신뢰받지 못하는가? 물량은 세계 1위인데 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못 이기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직접 보겠다.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LNG선을 만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 왜 그들이 돈을 버는지 알아내겠다. 9월 초 내부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한국 LNG선 비교, 건조 경험. 중국 전체 조선소 합쳐서 100척, 한국 500척, 5배 차이. 평균 단가. 중국 LNG선 2,200억 원, 한국 2,500억 원. 한국이 15% 비쌌어요. 하지만 한국 LNG선이 더 잘 팔렸습니다. 왜일까요? 건조기간. 중국 평균 32개월, 한국 28개월, 한국이 4개월 빨랐어요. 정시 인도율. 중국 75%, 한국 95%, 사고율. 중국 8%, 한국 1%.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도 부족하고 느리고 불안정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이었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천연가스를 운송합니다. 화물창 기술이 생명이에요. 세계 표준은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방식. 한국 조선사들은 1990년대부터 30년간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반면 우리는 2010년대부터 시작, 고작 10년.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멤브레인 설치 정밀도가 0.1입니다. 우리는 0.5예요. 5배 차이. 그게 왜 중요합니까? LNG가 조금이라도 새면 끝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주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격차였어요. 또 다른 문제는 로열티. 우리는 GTT의 성가의 5%를 지불했어요. 2,500억 원 배면 125억 원. 한 척당 125억 원을 프랑스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독자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KC-1, KC-2. 로열티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월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삼성중공업에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10월 15일 방문 가능합니다. 놀라웠어요. 경쟁사인데 수락하다니.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외협력팀장이었어요. 왕 부사장님, 방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사인데 괜찮습니까? 팀장이 웃었습니다. 기술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하려면 10년 걸릴 겁니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1992년 상하이 교통대학교 선박공학과를 졸업하고 강난조선소에 입사했어요. 30년을 여기서 일했죠. 그 30년 동안 중국 조선업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 5%, 보잘것없었어요. 하지만 2024년 53%,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과 일본을 넘어섰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주는 폭발하는데 돈이 안 벌렸어요.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률 1.2%, 거의 본전. 더 이상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물량은 우리가 더 많은데 한국 조선사들 이익률은 10% 이상. 우리의 10배였어요. 도대체 왜? 2024년 6월 CSSC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발표했어요. 수주액 80억 달러, 영업이익 9천만 달러, 이익률 1.1%. CEO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가? 원가가 높습니다. 강제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그리고 저가 수주의 여파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HD 현대중공업 이익률 15%, 삼성중공업 12%, 하나오션 10%.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한국은 돈을 버는가? LNG선 때문입니다. LNG선? 네. 한국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LNG선에 집중합니다. 한 척에 2,500억 원이고 이익률도 높죠. 반면 우리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위주. 한 척에 800억 원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도 LNG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2024년 41척을 수주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8척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품질입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어요. 호주, 중국산 LNG선 CESI 칭다오 입항 금지. 후둥중하 건조 LNG선 동력 개통 고장으로 터미널 봉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업계 치부였거든요. CEO가 말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좁혀라.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8월 저는 카타르로 출장을 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LNG선 20척을 발주한다는 소식. 20척이면 6조 5천억 원 규모. 대박이었죠. 경쟁사는 한국 빅사마 중국 후둥중하, 그리고 우리 강난조선소, 도하의 한 호텔 회의실. 카타르 에너지 조달팀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강난조선소의 LNG선 건조 실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2016년부터 LNG선을 건조했습니다. 총 17척을 인도했고 현재 8척을 건조 중입니다. 운항 중 문제는 없었습니까? 말이 막혔습니다. CESI 칭다오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일부 선박에서 경미한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해결됐습니다. 조달팀장 표정이 굳었어요. 경미한 문제요? 호주가 6개월간 입항을 금지했는데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였어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력 개통 결함이었는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연간 7,700만 톤의 LNG를 수출합니다. 세계 최대예요. 한 척의 선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조선소하고만 거래합니다. 저희도 검증됐습니다. 17척을 인도했어요. 한국은 500척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한국 HD 현대중공업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저는 몰래 참관했습니다. HD 현대 부사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1992년부터 LNG선을 건조했습니다. 32년간 총 487척을 인도했고 단 한 척도 중대 사고가 없었습니다. 487척. 우리의 30배였어요. 우리의 LNG선 정시 인도율은 98%, 평균 건조 기간은 28개월. 업계 최단 기록입니다. 28개월. 우리는 32개월 걸렸어요. 화물창 기술은 GTT 멤브레인을 사용하며 설치 정밀도는 0.1. 누설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1. 우리는 0.5였습니다. 5배 차이. 카타르 에너지 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HD 현대 8척, 삼성중공업 6척, 하나오션 3척. 한국이 17척을 전부 가져갔어요. 중국은 후둥중하가 2척, 우리가 1척. 그것도 가격을 10% 낮춰서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신뢰받지 못하는가? 물량은 세계 1위인데 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못 이기는 걸까? 9월 내부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한국 LNG선 비교, 건조 경험. 중국 전체 조선소 합쳐서 100척, 한국 500척, 5배 차이였어요. 평균 단가. 중국 LNG선 2,200억 원, 한국 2,500억 원. 한국이 15% 비쌌어요. 하지만 한국 LNG선이 더 잘 팔렸습니다. 왜일까요? 건조기간. 중국 평균 32개월, 한국 28개월. 한국이 4개월 빨랐어요. 정시 인도율. 중국 75%, 한국 95%.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고율. 중국 8%, 한국 1%. 한국이 8분의 1.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도 부족하고 느리고 불안정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이었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천연가스를 운송합니다. 화물창 기술이 핵심이에요. 세계 표준은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방식. 한국 조선사들은 1990년대부터 30년간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반면 우리는 2010년대부터 시작, 고작 10년.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멤브레인 설치 정밀도가 0.1, 우리는 0.5, 5배 차이. 그게 왜 중요합니까? LNG가 새어나가면 끝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주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격차였어요. 또 다른 문제는 로열티. GTT의 성가의 5%를 지불했어요. 2,500억 원 배면 125억 원. 한 척당 125억 원을 프랑스에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독자 기술 KC-1, KC-1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로열티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어요. 중국 조선업은 물량에서 세계 1위이지만 기술과 수익성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격차를 좁히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10년. 너무 길었습니다. 10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한국조선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LNG선을 만드는지, 왜 이익률이 높은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삼성중공업에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락했어요. 경쟁사인데 괜찮습니까? 삼성중공업 대외협력팀장이 웃었습니다. 기술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하려면 10년 걸릴 겁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아니, 여유였어요. 그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배우러 가는 거니까요. 2024년 10월 15일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어요.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다리를 건너 섬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보였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크가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었죠. 강난 조선소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더 정돈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 이진수 부장이었어요. 50대 초반 LNG선 생산팀장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왕 부사장님. 멀리서 오셨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겸손이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회의실로 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돼 있었어요. 삼성중공업은 1974년 설립됐습니다. 50년 역사죠. LNG선은 1994년부터 건조했습니다. 30년간 총 234척을 인도했어요. 234척? 강난조선소의 14배였습니다. 우리의 LNG선 수주잔고는 현재 82척, 총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앞으로 3년치 일감이 확보됐죠. 200억 달러. 우리의 3배였어요. 특징은 고부가 가치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선 위주예요. 단가가 높죠. 화면에 LNG선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복잡했어요. 핵심은 멤브레인 화물창입니다. GTT의 NO96도는 마크 III 방식을 씁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LNG가 새지 않도록 0.7 두께 스테인리스 강과 인바강을 정밀 용접해요. 정밀도가 얼마나 됩니까? 0.1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예요. 0.1. 우리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합니까? 30년 경험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죠. 드디어 현장으로 갔습니다. 도크 앞에 섰어요. 거대한 LNG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길이 290m, 폭 46m, 축구장 3개 크기였어요. 저건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발주분이에요. 내년 3월 인도 예정입니다. 배 옆으로 갔습니다. 화물창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가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패널을 집어 올렸어요. 레이저가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저건 자동 용접 로봇입니다. 사람이 하면 오차가 생기거든요. 로봇은 정확해요. 우리도 로봇을 씁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다를 겁니다. 우리 로봇은 0.05 오차예요. 0.05.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패널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멤브레인 패널입니다. 스테인리스 강과 인바강을 겹쳐서 만들어요. 두께 0.7, 크기 3m, 1m. 한 패널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이 패널 하나에 얼마입니까? 300만 원 정도요.
LNG선 한 척에 2만 개가 들어갑니다. 패널만 600억 원이에요. 600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불량률은 0.1% 미만입니다. 2만 개 중 20개 정도. 우리는 1%였어요. 10배 차이. 다음 공정으로 갔습니다. 단열재 설치였어요. 멤브레인 패널 밑에 단열재를 깝니다. 두께 27cm. 영하 163도가 선체로 전달되지 않도록요. 단열재는 뭡니까? 합판과 유리섬유 복합재예요. 자체 개발한 겁니다. 자체 개발. 우리는 수입했어요. 왜 자체 개발합니까? 품질 관리 때문이죠. 수입하면 불량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통제. 그게 한국 방식이었어요. 점심 후 테스트 시설로 갔습니다. 거대한 챔버가 있었어요. 영하 200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극저온 시험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멤브레인 패널을 테스트합니다. 영하 163도에서 24시간 유지하면서 누설 여부를 확인해요. 모든 패널을 테스트합니까? 네. 2만 개 전부요. 2만 개 전부. 우리는 샘플 테스트만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6개월 걸립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한 개라도 불량이 나가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개라도. 그 철저함이 한국 LNG선의 신뢰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다음은 재액화 시스템이었습니다. LNG는 운송 중에도 조금씩 증발합니다. 보일오프 가스라고 해요. 이걸 다시 액화시키는 게 재액화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압축기와 열교환기가 있었어요. 이 시스템 하나에 300억 원입니다. 독일 MAN에서 수입하죠. 중국도 삽니다. 맞아요. 하지만 설치 기술이 다릅니다. 우리는 배관 용접 정밀도가 0.5예요. 조금만 틀어져도 가스가 셉니다. 또 정밀도였습니다. 모든 게 정밀도로 귀결됐어요. 오후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엔지니어 200명이 근무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뭘 합니까? 차세대 LNG선을 개발합니다. 더 크고 더 효율적이고 더 친환경적인 배요. 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모니터에 3D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이게 20만 세제곱미터급 LNG선입니다. 기존보다 15% 큽니다. 한 번에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언제 나옵니까? 내년 첫 인도 예정입니다. 이미 카타르에서 10척 수주했어요. 또 카타르였습니다. 카타르는 한국만 믿고 있었어요. 다른 연구실로 갔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LNG선 개발 중이었어요. LNG선도 친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면 탄소 배출이 제로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요. 안전장치가 필수죠. 하지만 3년 안에 개발 완료할 겁니다. 중국은 연구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설명했어요. 삼성중공업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9,600억 원, 이익률 12%, 12%, 우리의 10배가 넘었어요. 왜 이익률이 높습니까? 고부가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LNG선 비중이 35%예요. 단가가 높고 이익률도 높죠. 우리는 LNG선 비중이 10%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낮은 겁니다. 벌크선은 단가가 낮아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럼 왜 우리는 LNG선을 더 안 합니까? 기술이 없어서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LNG선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30년 경험, 검증된 실적,
완벽한 품질 관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선주들이 발주 안 해요. 중국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거고요. 10년, 또 10년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 야경이 보였어요. 조선소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0.1 정밀도, 2만 개 전수 검사, 30년 경험, 234척 실적, 이익률 12%,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량에서 이겼지만 기술에서 완패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난조선소 생산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삼성중공업 방문 완료. 충격적이었음. 우리는 최소 10년 뒤처져 있음. 전면 재검토 필요.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귀국 후 대책회의 소집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전 한국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잡았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10월 18일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CEO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완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저는 3일간 본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정밀도, 품질 관리 R&D 투자, 수익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고요. CEO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물었어요. 극복 가능합니까?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은 너무 깁니다. 5년 안에 따라잡아야 해요.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영원히 벌크선만 만들자고요?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 네. 한국 조선사와 기술 제휴를 맺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는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CEO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굴욕입니다. 중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10년을 헤매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나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월 25일 CSSC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표자였어요. 주제는 한국 조선업 벤치마킹 보고서. 50명의 임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한국 삼성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LNG선 건조 경험. 한국 500척, 중국 100척. 5배 차이입니다. 평균 건조 기간. 한국 28개월, 중국 32개월. 한국이 4개월 빠릅니다. 정시 인도율. 한국 95%, 중국 75%, 한국이 20%포인트 높습니다. 사고율. 한국 1%, 중국 8%, 한국이 8분의 1입니다. 영업이익률. 한국 평균 12%, 중국 1%, 한국이 12배 높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량은 더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중국 건조량 650척, 한국 200척. 우리가 3배 많아요. 하지만 수주액으로 보면 중국 600억 달러, 한국 550억 달러. 거의 비슷합니다. 척당 단가가 3배 차이니까요. 왜 단가가 다릅니까? 선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비중이 35%, 우리는 10%, 한국은 고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LNG선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멤브레인 설치 정밀도. 한국 0.1, 우리 0.5. 5배 차이예요. 품질 관리 시스템. 한국은 2만 개의 패널을 전수 검사합니다. 우리는 샘플 검사만 해요. 경험. 한국은 30년간 500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0년간 100척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CEO가 물었어요.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체 개발. 10년 이상 투자해서 기술을 따라잡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거예요. 둘째, 기술 제휴. 한국 조선사와 협력해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빠르지만 굴욕적이죠. 셋째, 현상 유지.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중저가 시장에 머무는 겁니다. 물량은 많지만 돈은 못 법니다. 왕 부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째입니다. 협력이 최선입니다. 중국이 한국한테 머리 숙이자고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량에서 이겼지만 기술에서 졌어요. 10년을 낭비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나아요. 한 임원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세계 1위인데 한국한테 배운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체면보다 생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왕 부사장, 솔직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LNG선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요? 한국은 이미 30년 앞서 있어요. 게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만 세제곱미터급 암모니아 추진선.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더 앞서 나가요.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2등입니까? 아니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력을 결합하는 거죠. 한국이 설계하고 우리가 건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일부 일본 조선소가 그렇게 합니다. 설계는 일본, 건조는 중국. 원가는 낮추고 품질은 유지하죠.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1월 중국 조선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재개. 프랑스 토탈에너지스가 치안 문제로 중단했던 거대 LNG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LNG선 17척이 필요했습니다. 17척이면 4조 원 규모였어요. 모든 조선소가 뛰어들었습니다. 강난, 후둥, 양지장. 중국 조선소 5곳이 입찰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결과는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HD현대 8척, 삼성중공업 6척, 하나오션 3척. 한국이 17척을 전부 가져갔어요. 중국은 0척. 완패였습니다. 중국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국, 모잠비크 LNG선 독식. 중국 조선업, 고부가 같이 시장서 밀려. LNG선 기술 격차 생각보다 커. 2024년 10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꼈어요. 깨끗했습니다. 거리, 건물, 사람들. 모든 게 정돈돼 있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거제도까지 1시간 반이라고 했어요. 택시기사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상하이에서 왔습니다. 아, 상하이. 큰 도시죠. 네. 거제도는 처음이세요? 네. 조선소 보러 오셨구나. 삼성중공업? 네, 맞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한국 자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깔끔했습니다. 차선도 선명하고 표지판도 잘 돼 있었어요.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거제도에 들어섰습니다. 섬이었지만 도시 같았어요. 아파트, 상가, 도로. 모든 게 현대적이었습니다. 30분 더 가자 조선소가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크가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었죠. 강난 조선소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정돈되고 체계적이었어요. 택시가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내고 내렸어요.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왕 부사장님이십니까? 네. 저는 이진수입니다. LNG선 생산팀장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러 왔습니다. 이진수가 웃었어요. 겸손이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회의실로 갔습니다. 깨끗했어요. 테이블, 의자, 화면.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삼성중공업은 1974년 설립됐습니다. 50년 역사죠. LNG선은 1994년부터 건조했습니다. 30년간 총 234척을 인도했어요. 234척? 강난조선소의 14배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LNG선 수주잔고는 현재 82척입니다. 총 200억 달러 규모. 3년치 일감이 확보됐죠. 200억 달러. 우리의 3배였어요. 특징은 고부가 가치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선 위주예요. 단가가 높죠. 얼마나 됩니까? 한 척에 2,500억 원 정도입니다. 2,500억 원. 우리는 2,200억 원이었어요. 15% 차이. 화면에 LNG선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복잡했어요. 정말 복잡했습니다. 핵심은 멤브레인 화물창입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LNG가 새지 않도록 0.7 두께 스테인리스 강과 인바강을 정밀 용접해요. 정밀도가 얼마나 됩니까? 0.1입니다. 0.1. 우리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합니까? 30년 경험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드디어 현장으로 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어요.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LNG선이 건조 중이었어요. 길이 290m, 폭 46m.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저 배가 얼마입니까? 2,800억 원입니다. 2,800억 원. 한 척이 아파트 단지 하나 값이었어요. 저건 카타르 에너지 발주분입니다. 내년 3월 인도 예정이에요. 카타르. 제가 진 그 입찰이었습니다. 배 옆으로 갔어요. 화물창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패널을 집어 올렸어요. 레이저가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빨간 레이저 빛이 패널 위를 훑쳤어요. 오차를 찾는 거였습니다. 저건 자동 용접 로봇입니다. 사람이 하면 오차가 생기거든요. 로봇은 정확해요. 우리도 로봇을 씁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다를 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로봇은 0.05 오차예요. 0.05.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패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멤브레인 패널입니다. 한 패널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두께가 0.7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영하 163도를 견뎌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스테인리스강 STS304L과 인파강 36% 니켈합금을 겹쳐서 만들어요. 그리고 특수공법으로 접착합니다. 특수공법? 기업 비밀입니다. 이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패널 하나에 얼마입니까? 300만 원 정도요. LNG선 한 척에 몇 개나 들어갑니까? 2만 개입니다. 2만 개. 600억 원이었어요. 패널만요. 불량률은 얼마나 됩니까? 0.1% 미만입니다. 2만 개 중 20개 정도. 우리는 1%였어요. 200개, 10배 차이였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갔습니다. 단열재 설치였어요. 멤브레인 패널 밑에 단열재를 깝니다. 두께 27cm, 영하 163도가 선체로 전달되지 않도록요. 단열재는 뭡니까? 합판과 유리섬유 복합재예요. 자체 개발한 겁니다. 자체 개발. 우리는 프랑스에서 수입했어요. 왜 자체 개발합니까? 수입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품질 관리 때문이죠. 수입하면 불량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통제. 그게 한국 방식이었어요. 작업자 한 명이 단열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한 장 설치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정확해야 하니까요.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30분. 우리는 10분이면 했어요. 하지만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정확한 게 중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깨끗했습니다. 식판, 수저, 테이블, 모든 게 반짝였어요. 밥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밥.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소는 시끄러웠거든요. 식당에서도 다들 큰 소리로 얘기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진수가 말했어요. 우리 조선소는 규칙이 엄격합니다. 안전, 품질, 납기. 세 가지를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받습니다. 심하면 해고도 돼요. 엄격하네요. 그래야 품질이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식사 후 테스트 시설로 갔습니다. 거대한 챔버가 있었어요. 높이 10m, 폭 5m,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극저온 시험장입니다. 영하 200도까지 냉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멤브레인 패널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패널을 넣고 영하 163도로 냉각합니다. 24시간 유지하면서 누설 여부를 확인해요. 모든 패널을 테스트합니까? 네. 2만 개 전부요. 2만 개 전부. 저는 놀랐어요. 우리는 샘플만 테스트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한 개라도 불량이 나가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개라도. 그 철저함이 한국 LNG선의 신뢰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챔버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서 엔지니어가 패널을 꺼냈어요.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요? 합격입니다. 누설제로 합격. 그 단어가 간단해 보였지만 뒤에는 6개월의 검사가 있었어요. 다음은 제액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커다란 기계가 있었어요. 배관, 밸브, 압축기. 복잡했습니다. LNG는 운송 중에도 조금씩 증발합니다. 보이로프 가스라고 해요. 이걸 다시 액화시키는 게 제액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하나에 얼마입니까?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 독일 MAN에서 수입하죠. 중국도 삽니다. 맞아요. 하지만 설치 기술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배관 용접 정밀도예요. 우리는 0.5차. 조금만 틀어져도 가스가 셉니다. 또 정밀도였습니다. 모든 게 정밀도로 귀결됐어요. 배관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용접돼 있었습니다. 누가 용접했습니까? 자격증 가진 용접사입니다. 20년 이상 경력. 20년. 우리는 5년 경력이면 용접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배관을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손가락으로 이음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일어섰을 때 이진수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3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든 현대식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복도, 연구실, 회의실. 모든 게 밝고 쾌적했습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차세대 LNG선을 개발합니다. 몇 명이 일합니까? 200명입니다. 모두 석사 이상이에요. 200명. 우리는 10명이었어요. 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모니터에 3D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20만 세제곱미터급 LNG선입니다. 기존보다 15% 큽니다. 한 번에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언제 나옵니까? 내년 첫 인도 예정입니다. 이미 카타르에서 열척 수주했어요. 카타르, 또 카타르였습니다. 카타르는 한국만 믿고 있었어요. 다른 연구실로 갔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LNG선 개발 중이었어요. LNG선도 친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면 탄소 배출이 제로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요. 안전장치가 필수죠. 하지만 3년 안에 개발 완료할 겁니다. 3년. 중국은 연구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담했어요.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설명했어요. 삼성중공업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9,600억 원, 이익률 12%, 12%, 우리의 10배가 넘었어요. 왜 이익률이 높습니까? 고부가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LNG선 비중이 35%예요. 단가가 높고 이익률도 높죠. 우리는 LNG선 비중이 10%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낮은 겁니다. 벌크선은 단가가 낮아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LNG선을 더 안 합니까?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이 없어서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LNG선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30년 경험, 검증된 실적, 완벽한 품질 관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선주들이 발주 안 해요. 중국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거고요. 10년, 또 10년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거제도 시내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0.1 정밀도, 2만 개 전수 검사, 30년 경험, 234척 실적, 이익률 12%, 모든 게 압도적이었어요. 우리는 물량에서 이겼지만 기술에서 완패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강난조선소 생산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삼성중공업 방문 완료. 충격적이었음. 우리는 최소 10년 뒤처져 있음. 전면 재검토 필요. 답장이 왔어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귀국 후 대책회의 소집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30년 전 한국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잡았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18일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CEO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완패입니다. 저는 3일간 본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정밀도, 품질 관리 R&D 투자, 수익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고요. CEO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물었어요. 극복 가능합니까?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은 너무 깁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 네. 한국 조선사와 기술 제휴를 맺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는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CEO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굴욕입니다. 중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10년을 헤매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나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월 25일 CSSC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표자였어요. 50명의 임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한국 삼성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LNG선 건조 경험. 한국 500척, 중국 100척. 5배 차이입니다. 평균 건조 기간. 한국 28개월, 중국 32개월. 정시 인도율. 한국 95%, 중국 75%. 사고율. 한국 1%, 중국 8%. 영업이익률. 한국 평균 12%, 중국 1%. 한국이 12배 높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량은 더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중국 건조량 650척, 한국 200척. 우리가 3배 많아요. 하지만 수주액으로 보면 중국 600억 달러, 한국 550억 달러. 거의 비슷합니다. 척당 단가가 3배 차이니까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LNG선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CEO가 물었어요.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체 개발. 10년 이상 투자해서 기술을 따라잡는 겁니다. 둘째, 기술 제휴. 한국 조선사와 협력해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셋째, 현상 유지.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중저가 시장에 머무는 겁니다. 왕 부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째입니다. 협력이 최선입니다. 한 임원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체면보다 생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LNG선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요? 한국은 이미 30년 앞서 있어요. 게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2등입니까? 아니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력을 결합하는 거죠.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1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재개. 프랑스 토탈에너지스가 거대 LNG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LNG선 17척이 필요했습니다. 4조 원 규모. 모든 조선소가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11월 말에 나왔어요. HD 현대 8척, 삼성중공업 6척, 하나오션 3척, 한국이 17척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중국은 0척. 완패였어요. 중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모잠비크 LNG선 독식. 중국 조선업, 고부가 같이 시장서 밀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12월 베이징 출장이 있었습니다. 산업정보화부 조선산업국 회의였어요.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LNG선을 못 따냅니까? 중국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물량은 1위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경험, 정밀도, 품질 관리, 신뢰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그럼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투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10년. 10년은 너무 깁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사와 기술 제휴를 맺는 겁니다. 그건 굴욕 아닙니까? 굴욕이지만 현실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생존을 택해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하이 야경을 봤어요. 30년 전 제가 강난조선소에 입사했을 때 상하이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고 낙후됐고 가난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성장했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물량에서 세계 1위입니다. 물론 기술은 아직 한국이 앞섭니다.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는 특히요. 하지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물량에서 이겼지만 기술에서 졌다고. 그리고 배워야 한다고. 체면보다 생존이 중요하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상하이 불빛이 반짝였어요. 30년 전 한국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잡았죠. 언젠가 중국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겼다고. 기술에서, 품질에서, 신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버는 능력에서. 물량 1위가 뭐 대수입니까? 돈을 못 벌면요.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진짜 승리는 물량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